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주제가 좀 딱딱한 내용이잖아요. 이제 취업을 앞두고 준비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좀 재미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직장생활 한 십몇 년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회사를 다녀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게 참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체험 꿀팁 TV 운영해 볼 예정이고요. 일단은 저희 코너는 심층 분석이라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심층 분석은 뭐냐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어떻게든 저랑 연락이 되시는 분들의 질문 사항을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해결해 드리는 부분이에요. 면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촬영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원체 또 길다 보니까 좀 뭐 두서없이 또 찾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하나 카탈로그를 뭐 예를 들어 면접할 경우에 이런 질문해도 될까요? 뭐 급여를 얘기해도 될까요? 이런 단답식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리플에 질문받은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수입자동차 또는 외국계 면접 시에 급여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되나요? 사실 그게 진짜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심층 분석으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통계치가 말해주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현업에서 면접관으로도 있어봤고, 또 스카우터로서 제가 추천한 분이 외국계나 또 이제 수입자동차의 면접을 보셨을 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대응을 못해서 떨어졌거나 합격하셨던 사례들을 통계치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질문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면접을 거의 다 마친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인사 담당자분 이 면접을 따로 보시든, 아니면 한 세 분 중에 담당자와 인사 담당자님과 그리고 뭐 임원분이 계셨을 것이고, 임원분들 현업 질문 다 끝난 다음에 HR 담당자께서 물어보시잖아요. 급여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떤 게 정답인지. 이게 진짜 센스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사항을 보면은 면접이 끝날 무렵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게 질문이었을 때 O, X 중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제 경험상 제가 현업에 있을 때와 스카우터로서의 경험상 금액을 기대치를 밝히시면 떨어질 확률이 더 높더라고요. 거의 한 50%? 사유는 이렇습니다.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사팀에서는 어느 정도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을 준비하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웬만하면은 다 맞춰주세요. 다 맞춰주시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예산과 본인들이 생각하는 스코프이 있단 말이에요. 업무에 대한 기대치, 낮을 수도 있고요, 중간일 수도 있고, 높은 사람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간일 경우, 낮을 경우라도 스카우터 분들한테 제시하거나 아니면 공고를 낼 때도 중간인 사람 뽑습니다 라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뽑지는 않죠. 항상 시장에서 최고인 사람을 뽑으려고 하죠. 그건 예산만 그럴 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력서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리크루트든 인크루트든 뭐 잡코리아든 스카우트든 여러 군데에서 이력서를 받아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이력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디테일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스펙도 볼 것이고 회사의 레벨도 볼 것이고 또 학력도 볼 것이고 언어를 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볼 것이고 그렇지만 연봉이 가장 위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딱 봤을 때 연봉이 적혀져 있거나 연봉이 생각보다 높았을 경우 그냥 붙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사 채용 예산보다 연봉이 높을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자원 지원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인재로 파악되기 전까지는 다 거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채용안이 딱 이렇게 있잖아요. 왜냐면 채용할 때 영어만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학력만 좋은 사람만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력만 좋다고 많다고 뽑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찾는 거는 최고 인재를 뽑지만 미들급 레벨의 사람을 뽑는데 진짜 최고 레벨 분이 지원하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과장급을 뽑는데 부장이 지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차장급이 아니면 대리급을 뽑아도 되는데 과장급을 뽑는 상황이지만 대리급을 뽑아도 시니어급 대리를 뽑아도 되는데 대리가 과장보다는 급여가 적겠죠. 근데 과장만큼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걸 보니까 과장만큼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대리였던 거예요. 그러면 과장을 뽑을까요? 아니면 퍼포먼스 연봉을 많이 줘야 되는 차장을 뽑을까요? 당연히 밸류 포 머니입니다. 모든 거는. 적게 투자하고 많이 얻는 거예요. 대리분인데 예를 들어 하버드를 졸업하고 영어는 네이티브고 업무 경력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6년인데 5년이에요. 그 정도는 익스큐스가 되는 거죠. 근데 5년밖에 안 되니까 연봉도 또 낮게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분이 인재인 거예요. 아무리 더 인재가 있어도. 그래서 인재로 판단되기 전에는 절대 연봉을 얘기 안 하는 게 이롭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게 사실 1번일 수도 있는데 동점자가 나올 경우에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value for money입니다. 동점자가 나올 경우 싼 분을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들 같은 물건이 지마켓에도 있고 옥션에도 있고 아마존에도 있다면 동일한 물건입니다. 동일한 회사, 기성품 어디 걸 사시죠? 제일 싸신 거 사시잖아요. 어차피 퀄리티는 보장돼 있으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되게 당연한 것 같고 쉬운 것 같지만 면접자로서 참가할 때는 내가 혹시나 이거를 얘기하지 않으면 나를 연봉을 안 맞춰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있어서 순간 HR이든 아니면 현업 담당자분께서 물어봤을 때 명쾌하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흔들립니다. 얘기할까 말까 얘기할까 말까 그러다 보면 자세가 흐트러지고 나쁜 게 발견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면접 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기회만 주십시오. 좋은 이미지로 가져갔다가 막판에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이미지를 깎아먹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것도 얘기 안 하고 저 연봉 안 맞춰주면 어떡하죠? 기존 회사보다 적게 주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제가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면접에 잡히신 분들은 다 받아줄 수 있다라는 게 깔려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스카우터들하고 얘기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면접이 잘 됐다면 면접 보시는 순간 최선을 다하세요. 급여는 얘기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분 얼마나 되는지 다 얘기가 오고 간 상황이에요. 그리고 좀 높은 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면접을 잡았다는 얘기는 줄 수 있어요가 깔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얘기만 안 할 뿐이죠. 그거를 믿고 본인을 받아준다는 얘기는 연봉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생각하시고 면접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해서 맨 마지막에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뭐냐? 본인의 연봉을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을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찌됐든 이직을 경력직으로 하게 되면은 연봉이 같은데 왜 가요? 안 가죠. 연봉이 같은데 안 가는 거는 상대방 인사팀에도 다 알고 있어요. 그거보다 무조건 업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연봉을 받아줄 마음이 있어서 본인을 본 거라면 본인이 기대치를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이 받고 있는 연봉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거는 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깔려있는 거 플러스 알파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연봉이 어떻게 되시죠? 라고 물어보시면 급여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시면 스테레오타입이 됩니다. 선입견이 생기게 되면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거 만드실 필요 없잖아요. 오늘 불러주신 이유는 제가 보여드리는 날이고 제가 지금 현재 너무나 이 회사에 가고 싶은데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급여는 예를 들어 5천이면 5천, 7천이면 7천, 1억이면 1억. 그냥 받고 있는 거는 내가 상상해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팩트잖아요. 팩트. 픽션이 아니고 팩트니까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이거보다 높게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회사에서 대우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이분은 거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죠. 사실이니까. 그 두 번째로는 본인의 연봉을 밝히면 웬만큼 맞춰줍니다. 본인의 합격한 다음에 합격한 최종까지 축하드립니다. 저희 직원 되기 원하는데 저희 연봉은 이거거든요. 한번 마음에 드시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생깁니다. 그때 본인의 연봉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밝히시면 본인의 연봉 플러스 알파가 나오니까 희망적인 연봉이 나오는 거죠. 대부분 이직을 결심하시는 분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야 뭐 경험자니까 연봉만 많이 준다고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의 연봉은 사실 이거거든요. 한 직급 위 또는 연봉 10%에서 많게는 20% 업.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두 개 중에 하나. 대리인데 대리로 가고 20% 업이면 가는 거고 아니면 급여는 같으나 직급이 과장으로 가면 가는 거고 이런 거죠. 그러니 어떻게 왜냐면 직급이 같은데 왜 가죠? 대기업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고민이 해결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견기업에 다니셨는데 과장이셨어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에 대리로 붙었단 말이에요. 안 가실 건가요?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대리가 월급이 더 많겠죠. 뭐 적을 수도 있어요. 중견기업도 월급 많이 주는 데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한번 해본 겁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외국계 기업이나 또는 수입자동차에 입사하고 오신 분들이나 어차피 둘 다 외국계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힘들게 잘 보신 후에 괜히 맨 마지막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통해서 면접을 망치는 사례들이 생기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아무튼 합격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 계속된 내용을 볼 수 있고요. 오늘 심층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내용 괜찮죠? 앞으로도 채용 꿀팁 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방송 또는 실시간 댓글로 도움이 되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동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